네, 안녕하세요. 격스TV 하이마이어스 아빠 애견훈련사 반려견 지도사 김규학입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어김없이 올해도 애견학교에서 개들과 함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못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목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종종 제 이야기도 이렇게 올려서 서로 소통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제가 애견 훈련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애견 훈련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대학 진학은 했었습니다. 그 과가 동물생명자원학과라는 과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03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경대학교라는 그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냥 과 이름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이 제가 사실은 꿈이었는데 제 성적으로는 절대로 이루지 못할 직업이어서 두 번째 이제 희망하는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관련된 과를 찾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제가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랑 한경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무슨 생명 어쩌고 학과, 대구대학교 무슨 생명 어쩌고 학과, 이렇게를 아마 지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주대는 특수동물학과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거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예비 한 80번인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한경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가 붙었었고 영남대, 대구대 다 붙었었어요. 근데 대구대는 심지어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제가 집이 인천인데 그 경상도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서 거기를 포기하고 이제 한경대학교, 거기 또 국립이라서 학비가 쌌거든요. 거기를 진학하게 됐는데 과를 보고 간 거예요. 근데 동물자원, 그러니까 동물생명자원학과, 그냥 동물만 본 거예요. 생각이 되게 짧았던 거죠. 동물만 보고 갔는데 그 과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유심히 못 봤던 게 조금 실수였지 않았나. 근데 대충 봤을 때는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본 것 같기 때문에 거기 갔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학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농과랑 동물생명자원학과 이렇게 두 개의 과가 있었는데 같은 동물 낙농 무슨 학부였어요. 근데 저는 동물생명자원학과였고, 근데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자원이잖아요. 그 동물들을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의 가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은 가축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계란, 우유, 유제품 가공 요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루는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나 거기서 같이 배움을 하는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 보면은 농장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낙농 후계자 막 이런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부랑은 조금 멀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변명이죠. 핑계고 변명인데, 어쨌든 저랑 안 맞았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게 술을 또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마음 맞는 동기, 그다음에 선배, 후배 이렇게 해서 술을 진짜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또 되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3시에 끝난다 그럼 3시부터 술 먹고, 1시에 끝난다 그럼 1시부터 술 먹고, 그러니까 그게 한두 시간 먹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학교에 캠퍼스 낭만이 그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잔디밭에서 술 먹는 게. 그래서 그런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학사 경고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군대나 가자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이 수업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또 이제 또 술을 먹었죠. 복학한 친구들 한두 명씩 생기고, 이제 후배들, 이제 동기들은, 선배들은 이제 다 졸업을 했고,
동기들은 이제 다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어린 후배들이랑 술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이제 뾰루지 같은 게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어떤 여자 후배가 같은 과 후배가 저를 보더니 뾰루지 난 걸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와, 규학 오빠는 저 여드름 짜면 술이 나올 것 같다. 그 정도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성적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안 좋고 그다음에 그때 또 제가 빠진 게 이제 낚시였어요. 낚시. 그래서 이제 또 마음에 맞는 이제 후배들이랑 역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주행이 뭐냐면 아침에 이제 학교 그 캠퍼스 길이 있잖아요. 이제 등교 길이. 거기를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다른 학생들은 등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낚시를 하러 내려갔죠. 아무튼 그냥 놀면서 그렇게 대학교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졸업을 못했겠죠. 그 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다. 근데 그렇게 같이 놀던 후배들, 선배, 그 동기들, 그 친구들은 저 몰래 다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련된 학과 전공 살려서 일들을 하고 이제 아이들의 아빠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대학교 졸업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적을 당했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생산직이랑 사육사, 동물원 사육사, 에버랜드 동물원 사육사도 했었거든요. 원숭이들을 관리하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영상으로 그 얘기는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그 얘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제 생산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정직원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좀 해야겠다. 회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겁도 없이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와, 근데 이거는 뭐 적성에 맞고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경영학과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도 문과잖아요. 근데 그런 문과가 아니에요. 저는 국어 언어 영역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경영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경제,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통계, 막 그런 게 막 들어가니까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빠른 포기를 하고 다니다가 말았어요. 아, 이래서 공부는 저랑 진짜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훈련사, 애견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훈련사의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진짜 그때는 그 애견 훈련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나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고 재밌기도 하고 일과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실무적인 경험 말고 실무적인 배움 말고 이론적인 거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애견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겠다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그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 진학을 해서 좀 더 이론적인 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훈련소에서 견습 훈련사를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방문 훈련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견습 훈련사로 일했던 애견 학교의 소장님께서 좋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애견 학교를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학교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핑계고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한동안 혼자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훈련소가 진짜 뭐 벌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공사도 처음에는 제가 스스로 막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지금까지 이제 뭐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 신스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하이스가 태어나고 그러다가 또 있다가 하이온스가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정신없이 진짜 너무 빠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학업에 대한 그런 게 또 잊혀졌죠.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와서 다시 또 이제 학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가방끈을 늘려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학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제가 좀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그 제 스승님이신 소장님께서도
저한테 계속 이제 학업에 대한 거를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야 뭐 학교 강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그런 업무에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거 해야 너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교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갖고, 물론 견습 생활 때부터긴 하지만 이제 10년 차가 된 거예요. 이 10년 차가 됐어요. 근데 이 10년 차를 가지고 애견 훈련 학과에 들어가서 배우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가서 뭐 이론적인 거 수업을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와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는 가야겠고 애견 훈련 학과는 좀 가기 부담스럽고 좀 그렇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임이와 하윤이가 있잖아요. 둘 다 이제 36개월, 한 20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신스가 육아를 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영유아들이랑 그 강아지들이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아지랑 그 애기랑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 강아지를 항상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강아지를 의인화하는 거를 굉장히 좀 말리는 편이에요. 강아지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 같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애기들이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적인 걸로 우리들한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아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걔들은 막 짖거나 낑낑대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울거나 막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요구한다는 걸 어필을 한다는 거, 그런 행동들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꼈고, 뭔가 계속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 있게 규칙을 알려주게 되면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얘네들은, 어린이들은 진짜 어린 아기들은 걔들과 진짜 비슷한 점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임스 하윤이가 나오기 전에 걔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서 보여지는 행동에서 느꼈던 점들이 하임이 하윤스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보이는 공통점, 유사점 때문에 영유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게 강아지들과의 연관 지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마침 그게 이제 모집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유아교육과가 좀 경쟁률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통신대학교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다 해서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신입생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학교에 고등학교 학생 증명이랑 대학교 그런 성적, 물론 제적당하고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가 이수한 학점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모았어요. 싹 다 모았는데 6학점인가? 그 정도가 모질라서 3학년 진학이 안 되더라고요. 2학년까지만 편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점은 많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학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공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 과목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했으면 막 레크레이션, 무슨 댄스, 뭐 스포츠, 뭐 이런 거만 1학점짜리 막 노는 거, 이런 것만 엄청 많아가지고 학점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3학년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년, 2학년부터 하면 1년은 벌었잖아요. 어쨌든 1학년부터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거를 좀 더 배울 수는 있겠다, 3학년 때 편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학점들을 끌고 모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합격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와, 이게 느낌이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맨날 이제 몇 년간 이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해오다가 딱 합격 문자를 받으니까 뭔가 또 설레이고, 이게 지금 39살
내년이면 마흔이지만 마음만은 뭔가 약간 20살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들어가 봤더니 합격합니다 이렇게 통지서가 와 있고 이제 등록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아마 코로나의 여파가 크지 않았나. 유아교육과가 사실 좀 경쟁률이 있는 학과인데 아마 경쟁률이 좀 있었으면 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랄까요. 그래서 합격이 돼서 다 수강 등록하고 신청하고 등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아교육학과에 진학을 해서 만학도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비록 유아교육학과가 동물들에 대해서 배움을 하는 학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도 동물이고 그다음에 개와 사람의 공통점은 어쨌든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는 동물들은 어쨌든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히 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릴 때는 언어가 되지 않는 어린 동물들, 물론 사람도 포함, 그 다음에 강아지, 제가 이제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근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거기서 이제 나중에 영상을 따로 올리겠지만 그 원숭이들도 사회성이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얘기는 원숭이와 강아지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사육사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영유아들의 심리와 학습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왠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말이 안 통하는 그 강아지들한테도 접목을 시켜보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강아지 훈련이나 하임스 하이니에 대한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나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신입생이 다시 됐는데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졸업장을 따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딱 말을 던져놨으니까 아마 열심히 하겠죠. 졸업하는 날 여러분들께 졸업장을 보여드리면서 활짝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진짜 매년 코로나 때문에 무슨 즐거운 날이 와도 즐겁지 못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요.